네, 자세한 이야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어제 하루 104명이 또 신규 확진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좀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싶은 게, 물론 국내 상황도 지금 계속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104명 중에 57명, 57명이 해외 유입 사례라고 해요. 어제에 이어서 또 절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지하는 비율도 큰데 3일 전부터 양상을 보니까 3일 전에 18명, 25명, 51명, 그리고 오늘도 지금 10시 기준으로 30명씩이나 됐다고 하니까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좀 더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감염자 확진자 증가하면서 거기서 유입 들어오시는 분들의 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현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유럽에서 유입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미주인데, 최근 보면 이 미주에서 이게 유입이 되는 비율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금지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 여행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확진자 증가세는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다기보단 그동안 검사를 좀 안 했던 부분에서 최근 검사를 확대하면서 확진자가 그만큼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굉장히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감염된 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의 유입 상당히 문제인데, 미국에 이제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워낙 많다니까 이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진돼 있는 상태도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80~90%는 이제 한국 분들이신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체 셧다운되면서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기숙사도 문을 닫으면서 많은 유학생분들이 지금 돌아오고 계신데요. 물론 유증상자,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은 무증상자도 모두 다 공항에서 검사를 해서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되고요. 미국발이나 그 밖의 국가는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무증상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주간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공항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무증상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발견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엔 또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9분이 또 이제 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미국에서 유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유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시도 지금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좀 다른 게, 이제 유럽발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가 자가격리가 되더라도 3일 내에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증상자는 어차피 이제 공항에서 전수검사를 하고, 또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전수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무증상인 경우에는 일단은 증상이 없지만 이미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검사하면 이제 양성이 나오겠고, 하지만 아직 감염이 되었지만 잠재기나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공항에서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무증상자를 전수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네. 추가적으로 모두 다 그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 자가격리를 지침을 잘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네.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유학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가족끼리도 또 반갑고 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겠는데 2주 동안 좀 참고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자가격리가 안 된다면 조금 보다 좀 강력한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설 격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 주변의 시설뿐만 아니라 또 지자체에도 가지고 있는 네, 예. 좀 여유 시설이 있다면은 그 지자체에서 시설 격리를 하는 것까지도 좀 다양하게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뭐 자가격리 이탈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뭐 생활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자가격리 수칙은 지금 잘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감염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증상이 없으면 감염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무증상 상태에서도 상당히 감염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무증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증상이 있긴 있는데 격리에서 좀 잘 모르고 지나간다든지, 네. 아니면 기침이나 발열이 있다가 회복되는 과정이지만 회복된 후 또 한 며칠 동안 계속 감염력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때 또 이제 무증상 감염이 또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특히 더구나 이제 뭐 어디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더 활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조용한 전파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네네.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만남이 소수의 지인이 아니라 어떤 대규모 밀집 집회를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더 밀집된 공간에서 더 전파력이 더 크게, 더 대량의 지역사회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명률 부분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폭발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을 때는 우리 치명률이 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증가폭이 좀 줄고 사망자는 계속 이어지다 보니 1%를 지금 넘겼는데,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는 한번 꺾였지만은 네네. 그때 이제 많이 감염되셔서 그 위중 상태로 계신 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버티고 계시는데, 예.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사망자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겠고, 예. 또 지금 또 집단 감염 중에서 생기는 중요한 집단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취약실,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서 또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요양병원 같은 데서 생기는 집단 감염이 곧 바로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런 통계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명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타 바이러스로 한 명이 뭐 숨지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타 바이러스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뭐 위험한 건가요? 네,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새로운 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던 한탄 바이러스, 네. 이호왕 박사께서 76년도에 이제 발견한 예.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바이러스 종류이기도 한데요. 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네. 가을철 3대 발열 질환, 그래서 뭐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을에 잘 발생하는 열성 질환인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한 4,500명씩 계속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되겠고요. 예. 네. 주로 이제 들쥐, 야생 쥐의 어떤 배설물을 통해서 그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건조한 날씨에 우리 호흡기라든가 아니면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이 되겠고, 예. 이런 그대로 출혈열, 여러 가지 결막 출혈, 폐 출혈, 피부의 어떤 출혈과 더불어서 저혈압으로 인해서 잘 관리를 초기에 하지 않으시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유입 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또 한타 바이러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김경우 교수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